자, 이번 시간에는 GP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에 이제 GPT 검색해 보시면 검색해 볼까요? 엄청난 양의 이제 그 GPT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한번 보시면도 다 좋고요. 저는 뭐 이제 여기 이제 당연히 중복되겠지만 저는 제가 GPT를 보면서 저런 동영상들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 위주로 제가 궁금했는데 알게 된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 GPT-3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랭귀지 모델 이게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GPT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보통 같이 세트를 묶어서 하죠. 그거의 시작이 된 트랜스포머, 버트, GPT 보도록 하고요. 구조를 이해할 때 트랜스포머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트, GPT-1, GPT-2, GPT-3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연산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오퍼레이션들 발생을 하느냐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GPT-3는 3는 세 번째라는 얘기인 거고요. GPT는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제너러티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프리트레이닝 그러니까 이런 구조만 있고 너가 상황에 따라서 트레이닝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범용으로 트레이닝했다. 이제 프리트레인드란 말이 나왔을 경우 이제 파인 튜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GPT-2랑 3는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파인 튜닝이 불가능하다, 할 필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GPT-2와 3에서 얘기하는 파인 튜닝이 없다는 건 파인 튜닝을 안 해도 어느 정도 동작을 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이제 얘기할 거고요. 프리트레인드, 그리고 그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트랜스포머 이렇게 되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상 생활에 쓰는 표현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랭귀지 모델인 거는 확률 분포인데, 뭐냐면 1번 워드, 2번 워드, 3번 I, am, 이렇게 나갔을 때 이게 얼마나 확률이 되느냐, 요 확률을 어사인 하는 게 이제 랭귀지 모델인 거죠. 사실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이제 이 문장이 얼마나 그럴듯하냐 이거에 대한 평가인 거죠.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넣으면 굉장히 낮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체인 룰이죠. 확률에서 이제 세 개의 있을 확률은 첫 번째 확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확률이라서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잘 모델링하면 이 확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뉴럴 네트워크를 뭐든지 잘 표현한다면, 그렇죠? 혹은 중간에 단어 하나 비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요게 뭔지 이렇게 들려주고 빈칸 채워라. 요게 또 잘 모델링 돼도 되겠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는 이렇게 각 WW는 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워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확률에 대해서 이제 확률 값을 어사인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는 다음 단어가 뭔지 맞춰라 정도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는 빈칸이 뭔지 맞춰라 정도 되겠죠. 다음 단어가 뭔지 맞춰라, 빈칸이 뭔지 맞춰라, 이 두 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 언어에 대한 모델을 잘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PT-2, GPT-3는 제너러티브, 그러니까
이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너러티브. 그러니까 어떤 확률 디스트리뷰션을 자기가 쥐고 있어서 거기서 만약에 이 확률 디스트리뷰션 제가 여기서 샘플링 하나 하면 다음 단어가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까지 뭐 로봇의 뭐 이렇게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인가요?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게 뭔지 확률 분포가 있겠죠? 거기서 하나를 제가 샘플링하면 A를 가져오는 거죠. 그걸 다시 여기다 넣고 다음 단의 분포가 뭐냐? 그래서 나온 거에서 하나 샘플링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이걸 다시 거기다 넣고 또 다음 단어 샘플링 넣고 다음 단어 넣고 다음 단어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단어만 제가 샘플링을 한다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소설 쓴 AI, 이야기 만드는 AI, 코딩하는 AI, 뭐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인 거죠. 한번 보시면 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다음 단어가 이제 5개 정도 후보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계속 다음 단어를 클릭하고 있죠. 가장 확률 높은 거로. 이거 하지만 뭐 요거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US로 나가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왔을 때 다음 거의 그 분포 이게 랭귀지 모델인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이미지에서 건데, 그러니까 자 이게 보시면 이 이미지를 새로 그린다는 것도 뭐 표현하는 방법의 유일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픽셀들을 보고서 다음 픽셀이 뭔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픽셀,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나간 느낌인 거죠. 이야기 쓰는 것도 저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나온 워드를 보고 다음 워드가 뭔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보면 이게 원래 사진인 거고 그냥 사진 중에서 이만큼은 보여준 거죠. 그다음에 이걸 채워 넣어라 하는 거죠. 채워 넣어라 그러면 일관되게 잘 채워 넣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죠, 그림? 이제 이게 GPT-1 논문이고요. Generative Pre-training GPT-2. 이 제로샷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GPT-3 됐으면 이제 퓨샷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다 프리트레이닝 포함되어 있고요. 버트랑 GPT-1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개는 이제 파인 튜닝은 없죠. 근데 이제 파인 튜닝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없어도 퓨샷이나 뭐 이런 게 된다. 라는 걸 보는 거고, 파인 튜닝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는 이제 버트 같은 경우 트랜스포머 인코더인 거고요. GPT 같은 경우 트랜스포머 디코더인데, 디코더나 디코더 비슷하죠. 뒤에 자세히 하겠지만, 우선 디코더랑 인코더랑 비슷하죠. 트랜스포머 디코더랑 인코더랑 비슷하고, 얘는 또 디코더랑 비슷하니까 또 막고 인코더랑 비슷한 얘기다도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꼭 구조가 많이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비슷한 거죠, 얘네들도.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차이점이 버트 같은 경우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쓰고 GPT 같은 경우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쓴다. 요게
어떤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조금 러프하게 얘기해서 얘는 인코더, 얘는 디코더다. 그다음에 트레이닝은 여기서 뭐 발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클로제라고 읽겠습니다. 갖고서 이 태스크 갖고서 트레이닝을 하고, 이 GPT 같은 경우는 다음 단어가 뭔지 맞추도록 트레이닝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많은 어떤 텍스트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을 때 빈칸을 막 생성해 가지고 트레이닝 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랭귀지 모델을 배우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단어가 뭔지를 맞춰라, 이걸 배우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음 단어가 뭔지 맞춰라 해서 배우게 하면 이 모델은 제너러티브 모델을 계속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고 계속 뭐 다음 단어 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빈칸 채우기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건 좀 못하겠죠. 그래서 버트는 보통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GPT-2는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클로즈 테스트인 거고요. 뭐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빈칸을 채우는 거죠. 뭐 후보 중에서 골라 채우는 것 같긴 한데요. 요게 이제 버트 트레이닝 할 때 쓰는 방법, 이제 막 빈칸을 주고서 맞는 단어를 찾아라. 그 과정에서 이제 랭귀지 모델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트랑 오픈이고 이제 버트 논문에 나온 그림인데요. 요건 트랜스포머고요. TRM 트랜스포머 블락이라고 쓴 것 같고요. T1이랑 E1은 뭐의 약자로 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 밑에 보면 요 부분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멀티헤드, 뭐 멀티헤드는 안 보이죠. 그냥 어텐션이고요. 여기가 어텐션이고, 요건 마스크드 어텐션인 거죠. 이 보시면 다음 단어를 예측해야 되니까 이 두 번째 단어는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랑 첫 번째밖에 없는 거죠. 다음 단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다음 단어 예측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시팅이 되니까. 요 세 번째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어텐션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마스크드 어텐션이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버트나 GPT나 하나에 대해서 익숙해지신다면 나머지 하나 구조는 보실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트랜스포머가 인코더 부분이 버트, 디코더 부분이 GPT니까 우리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면 그 나머지 두 개의 구조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 논문에 나온 구조인 거고요. 요 뒤에 좀 이따 할 거고요. 요게 이제 인코더 부분, 요게 이제 뭐 이렇게 층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거기서 층 꼭대기에서 나온 값이 요 디코더인데요. 디코더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끝에서 나온 값이 1층에도 가고 3층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죠. 자, 우선 인코더부터, 인베딩은 빼고 요 인코더부터 보겠습니다. 인코더부터. 자, 이게 이제 텐서 보드 걸 해서 이제 캡처한 건데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피드 포워드 부분인데요. 보면 여기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합쳐지고, 그다음 레이어 놈 있죠? 에드앤 놈이 그 부분이고, 여기서 갈라져서 여기서 합쳐졌다가 다시 레이어 놈 있죠? 요게 또 요 위에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피드 포워드랑 멀티헤드 어텐션 요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이 예쁘진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정확히 말하면 워드는 아닌데요. 뭐 이제 토큰 뒤에 나가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선 워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각 워드를 이제 H 차원의 벡터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H 차원의 벡터로 지금 워드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 거죠. 그게 지금 뭐 n개의 단어가 있는 거죠. n개의 워드가 있는데 그게 어텐션 레이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xi 값들이
요 워드를 좀 더 잘 표현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대명사 it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어텐션 레이를 통과하면서 이게 저기에 저 명사를 받는 건지 여기 이 명사를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문법적으로 그냥 쓰는 건지 이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또 피드 포워드 레이를 통과하면서 좀 더 개선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10개의 단어였다면 정확히 말하면 단어가 토큰이지만 좀 단어로 하겠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수정을 하고요. 10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 각각의 단어에 대한 인베딩이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벡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텐션 레이어,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계속 정보가 세련돼지는 거죠. 좀 더 중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고려한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피드4부터 좀 이해하기 쉬운 피드4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각각이 이건 다 같은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다 같은 파라미터 쉐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 텐서보드 거 좀 확대한 건데요. 자, B는 배치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라지 N은 단어의 개수. 그 다음에 H는 그 단어의 어떤 벡터 표현, 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뭐 매트릭스 큰 거, 1024584096 바이오스까지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걔가 이번에는 4096 1024 매트릭스 1024를 해서 매트릭스를 통과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피드포드 이 부분은 각각의 워드에 표현하는 벡터를 뉴럴 네트워크로 통과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피드 포워드 부분 됐고, 이제 멀티 에디트 어텐션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각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보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it이 있었다. 그럼 이 it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제 주변 문장을 봐야 되니까요. 뭐 h인데 못하네요. 자, 여기서는 정보를 다 주고받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값을 룩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뭐 쿼리가 있겠죠. 그렇죠? 쿼리가 있겠고 1번부터 뭐 n개까지가 있다 그러면 그 각각 1번부터 n개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1번부터 n번까지가 키와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쿼리랑 제가 쿼리를 던졌다 그러면 그 쿼리랑 가장 가까운 키에 해당되는 밸류를 읽어오면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쿼리와 키 밸류 시스템인 거예요. 제가 쿼리를 던지면 그 쿼리랑 유사한 키에 대응되는 밸류 값을 읽어오면 되는 거죠. 이제 이거가 뭐 이제 얘가 이제 시뮬레러티라고 썼는데 0 또는 1이면 그냥 딱 그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소프트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1부터 n까지 거고. 그래서 요게 이 생각을 뉴럴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쿼리는 제가 가져온 xk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xk가 올라오면 거기다가 매트릭스 곱해서 쿼리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행벡터 노테이션인 거죠. 행벡터 노테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로 벡터 노테이션인 거죠. 매트릭스 곱해서 쿼리를 만들고 키도 그렇게 만들고 뭐 i가 들어가는 게 좀 더 좋겠는데 우선 이렇게 이 i가 들어가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와 키를 만들고는 요 시뮬러티는 내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소프트맥스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략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올라가서 키 밸류 쿼리, 키 밸류 쿼리, 키 밸류 쿼리, 키 밸류 쿼리를 만드는 거고,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라면 요 쿼리를 갖고서 나머지 것들의 키와 다 비교를 한 다음에 그 값을 가져오는 거죠. 거기에 시뮬레이터에 맞춰서. 자, 앞에 그림 다시 보실까요? 여기 세 개로 갈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세 개로 갈라지는 거 보이시죠? 키, 밸류, 쿼리가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쓰면, 이제 헤드가 하나짜리라면 요게 이제 쿼리 얻어내는 거, 이게 이제 키 얻어내는 거, 그다음에 이게 밸류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줄 단위로 소프트 맥스를 수행하게 되면, 자, 이게 쿼리 1과 키 1의 유사도, 이게 지금 로 벡터니까 이게 스칼라가 되겠죠. 쿼리와 키의 유사도, 쿼리 1과 키 n의 유사도. 이 소프트 맥스를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밸류 누굴 가져와야 될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쿼리와 키, 그러니까 쿼리 두 번째와 키 1 첫 번째, 쿼리 두 번째, 키 두 번째, 쿼리 두 번째, 키 n 번째. 요거 해서 유사도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만약 헤드가 하나라면 어텐션 블락에서 발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요 DK는 그 헤드가 하나라면 그 벡터의 디멘전이 되겠죠. 근데 헤드가 여러 개라면 각 헤드별 디멘전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개짜리인데요. 자, 세 개짜리는 그 벡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쿼리 키 밸류, 쿼리 키 밸류, 쿼리 키 밸류. 그러니까 이렇게 x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얘가 쿼리 1, x에다 q2한 쿼리 2, 이렇게 한 쿼리 3. 그러니까 그 쿼리와 키를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조각을 내는 거죠. 머리가 여러 개가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쿼리고 세 개의 키고 세 개의 밸류인데, 그리고 각각 독립적으로 아까 했던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걸 실제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이럴 때는 아니 어차피 요 매트릭스 컨캐트네이션 시킨 걸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럴 거 없이 그냥 아까랑 똑같이 QKV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요 곱한 결과를 재배치, 정확히 말하면 파이썬 노테이션으로, 넘파이 노테이션으로 트랜스포즈 시키면 되는 거죠. 뒤에 좀 자세히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헤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쿼리 레이어 부분인데요. 자, 배치 사이즈, 단어의 개수, 그 다음에 히든. 그러면 그냥 h 곱하기 h 매트릭스 곱한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h 곱하기 h 매트릭스 곱한 거, h 곱하기 h 매트릭스 곱한 거. 그러니까 요 부분을 표현한 거죠. 요 부분을.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트랜스포즈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여기서 h 부분을 여기를 a가 3인 경우에 3개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a개로 디멘전은, 그러니까 h 나누기 a 디멘전에서 a개로 만드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곱할 거 생각해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즈 시켜서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배치 사이즈, 얘가 헤드의 개수, 워드의 길이, 그 다음에 각 워드의 쿼리 같은 경우는 정확히 쿼리네요. 얘는 키고, 쿼리와 키의 디멘전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헤드별로 각각의 수행해 주면 되겠죠. 자, 이 코드고요. 트랜스포즈 코드 있고 리쉐입 코드 있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매트릭스 곱하고, 지금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보시면 10은 배치 사이즈고요. 여기 헤드가 16개짜리네요. 그 다음에 n은 103으로 잡았네요. n은 103. 자, 여기 올라가서 쿼리 곱하게 되면 지금 1024 곱하기 1024 매트릭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h가 1024니까 곱하고 리쉐입하고 트랜스포즈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게 되는 거,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건데, 여기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한다란 얘기는 자, 들어가서 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래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 곱하기 n인데요. n 곱하기 n. 앞으로 가보면 요걸 얻은 거죠. 요게 n 곱하기 n이죠. 곱하기 n. 요걸 얻은 거죠. 그러니까 쿼리랑 키의 곱한 값을 얻은 거죠. 그렇죠? 이쪽이 쿼리 라인, 키 라인 서브.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소프트맥스입니다. 여기 소프트맥스 가지고 나온 게 소프트맥스 값인 거고, 크기는 여전히 n 곱하기 n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비슷한 논리로 이제 밸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이 두 개를 곱하면 딱 요 사이즈에 그걸 얻게 되죠. 배치 헤드의 개수, 그 다음에 시퀀스의 길이,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어떤 피처 벡터. 다시 트랜스포즈와 리쉐입을 통해서 원래 모양으로 바꾸어서 자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멀티 헤디드 어텐션 구조고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여기 보시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틈틈이 나왔죠. 여기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나왔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게 굉장히 누가 잘 그려놓은 건데요. 요게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1024인 거죠. 배치가 이건 거고 1024. 아니 이제 1024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1024가 맞죠? 예, 1024가 맞습니다. 지금 그렇죠? 배치가 있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으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배치 방향으로 뭔가 평균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해서 요것들 노멀라이즈 하는 건데, 레이어 노멀라이즈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이쪽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네트워크 여기가 요게 지금 배치처럼 동작을 하는 거죠. b 곱하기 b는 배치가 맞고 n은 워드의 개수인데 이게 각각의 워드에 대해서 h 차원으로 디멘전이 된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요 h 요 차원의 h 차원에 대해서 1024개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고서 노멀라이즈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감마와 베타가 있는데요. 이게 숫자가 1024개니까 가만두면 이제 1024개가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하게 되겠죠. 뭐 이제 감마와 베타로 조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제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냥 트레이닝 대상은 아니고 그냥 감마가 1, 베타 0이 되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워드에 대해서 이제 레이어 올라가면서 뭐 벡터가 생성이 되는데, 그 벡터는 엘리먼트 와이즈로 봤을 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거죠.